이번 시간 행정법이고요. 서울시 지방제 국가직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2월 24일 오늘이 마지막 이제 마감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9급 국가직 시험 다 지원하시는 거죠? 네. 국가직 시험 뭐 경쟁률은 높지만 그래도 붙을 사람은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번이요. 행정벌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 자, 1번이요.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 법규 해석에 의해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 네, 맞죠? 네, 옳은 질문입니다. 2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요. 그 법정 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 과벌 절차는 종료되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소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라 이행했다 해서 과벌 절차 종료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3번이요. 과태료 행정질서불에 해당할 뿐. 과태료는 행정질서불에 해당할 뿐. 맞죠? 형벌이라고 할 수 없죠.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과태료는 행정상의 그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고 형벌이라고 볼 수 없죠. 자, 4번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여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3조에 따라서 3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자, 행위 시 법률에 따릅니다. 2항에서 자,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자,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됩니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죠.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네. 4번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그쵸? 자, 기억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 보증금의 자, 귀속 조치. 자, 이때의 기업은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 기억 틀린 거죠? 대상이 되는 경우만 골라라.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입찰 보증금, 네? 입찰 보증금의 자, 국고 귀속 조치는요. 국가가 어떻게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그 주체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자,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죠. 판례는.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민사소송. 그래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 기속 조치는 자,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지문 기억하셔야 되고 니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죄에 대한 변상금 자, 부과 조치 같은 경우는요. 자, 이때는 관리청에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죠. 자, 디귿 시립무용단원의 해촉. 이런 경우, 자, 서울특별시, 자, 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자, 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보죠, 판례는.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자, 공법상의 그 당사자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디귿도,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리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의 거부. 네.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비춰볼 때 국민에게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이죠. 네. 자, 3번이요.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법률유보 원칙에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옳지 않은 거죠. 법률유보 원칙에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자,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자, 법률유보 원칙에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맞죠? 예, 1번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요, 그 조직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법률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조직 규범이 아닌 자, 작용 규범을 의미하죠. 네. 2번 볼게요.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 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요. 행정처분은 명문에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2번 질문 틀렸죠? 자, 관할관청이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그 관할관청에서는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죠.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는 경우죠. 당연히 그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도 취소될 수 없는 거죠. 자, 3번이요. 법률유보 원칙은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돼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요. 단순히 그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죠. 네, 3번 맞고요. 4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하는 그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요.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예, 맞죠? 예, 맞는 지문입니다. 저 규율 대상
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나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죠. 네, 최신 판례 입장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올라왔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나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죠. 그래서 법령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때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 가해 행위 법령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자, 인권 존중이나 권력 남용 금지, 그다음에 신의 성실, 공소 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맞는 지문. 2번, 담당 공무원이 주택 구입 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는 조치는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2번 지문 결론 기억하셔야겠죠? 3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그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네, 얼핏 보면 맞는 질문 같은데 3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그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 권리가 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3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죠? 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원, 그죠? 1년 이내의 단기 채용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또 성과상여금 그 성격에 비추었을 때도 그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그 형성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요. 자,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5번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왔습니다. 옳은 거. 자,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에 경기 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업 신고를 내렸네요.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 이유로 2015년 9월 10일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자,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네요.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16년 2월 3일 재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자, 16년 3월 10일에 자, 위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네요. 자, 또 옳은 거 오르라고 했죠? 글쎄요, 보겠습니다. 1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효력은 자,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영업허가 효력은요, 2015년 자, 9월 10일자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아니라 언제요? 2015년
8월 3일. 자, 자진 폐업에 의해서 자, 소멸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요.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업허가 효력은요. 2015년 8월 3일 자, 자진 폐업에 의해서 이미 자, 실효되었죠. 그리고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요. 영업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갖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갑에게 통지 여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없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자, 3번 지문이요. 자, 갑이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그 취소 소송은요.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영업허가 처분에는요. 갑의 폐업 신고에 의해서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 폐업 신고 후에 행하여진 시장, 그죠? 관할 시장의 영업허가 취소는요. 영업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자, 의미만을 갖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 지나지 않죠.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자, 취소 소송은요. 어떻게 됩니까? 대상적 격을 결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없죠.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갑에 대한 유용주점 영업 허가는요. 2016년 2월 3일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해서 다시 효력이 회복됩니까? 틀렸죠. 자, 폐업 신고에 의해서 영업 허가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고요. 재개업 신고를 하였다 해서 영업 허가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영업 행위를 다시 하고자 하면요. 갑은 새롭게 영업 허가 신청을 해서 신규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네. 사례 문제였고요. 자, 행정행위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부담은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자,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부담은요.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문처럼 자,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자,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2번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부관을 부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행정처분에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부질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요. 자, 처분 당시 법령을 자,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2번 정답이고요. 자, 부관은요.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의 탄력성 보장하는 기능 가령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뭡니까? 경미한 요건을 결한 경우 당의 요건을 일정 기간 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행정의 신축성에 기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 보장하는 기능 갖는다? 맞아요. 4번 행정행위의 부관은요.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맞죠?
자, 행정행위의 부과는 자,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가령 피고가 정한 사용, 수익, 그 허가의 기간은요. 이 사건 허가 기간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강학사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학사 인가는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맞죠?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그쵸?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뭡니까? 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그 취임 승인 같은 경우요. 자,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가 불성립이나 또는 무효인 경우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하다고 될 수 없다고 보죠. 자, 그런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번 민법상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번 지문도 맞죠? 자, 민법 45조에서 얘기하는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요. 자,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서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가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니은도 맞네요. 그럼 정답 나왔네요. 그죠? 1번이네요. 기억 니은. 리을도 봐야겠구나. 자, 디귿부터 보겠습니다. 디귿.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요. 기본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요.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자, 기본행위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없는 인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자, 기본이 되는 정관 변경 그 결의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다. 그럼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해도 기본행위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음. 따라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 그때 인가 처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그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죠. 디귿은 틀린 지문입니다. 리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요. 강학사 인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렸죠? 따라서 이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관할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지. 그와 별도로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는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그래서 리을 지문 잘 기억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관리처분 계획은 자,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거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지. 어떻게 한다?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그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을 틀린 지문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이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 시에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 소유자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 협의 취득 시 자,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서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해서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죠. 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설치한 건물 철거하는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행정대집행 대상 됩니다. 자, 3번 행정청의 건물 철거 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 적법하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때 틀린 지문입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 퇴거 구하는 소송 부적법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는 다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예. 3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자,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또는 자,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행 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자, 행정소송 대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사업시행제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해서 토지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반려했다. 이러한 반려행위 항거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러한 반려행위 자, 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원고 자, 한국도로공사의 그 관계법령상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나 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서 건축주의 규칙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이것도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뭡니까?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로서는 임용권자로부터 기대하죠.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절차적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 네. 이거는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기억해야 되면 중요한 판례죠. 2018년 판례였고요. 최신 판례. 4번.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 결과 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왜냐? 그러한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통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등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이요.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사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다. 그러면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있죠. 이때는요.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죠.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고의과실로, 그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요. 그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지문 맞는 지문이죠. 3번이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험급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은 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은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보훈보상자법에 이중보상 금지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설령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은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디귿도 옳은 지문이에요. 리을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에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때 그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 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이때 비체 변제되는 거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민법 744조 따라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비체 변제 이때 공무원은요 국가에 대한 변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 취득합니다. 리을 중요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10문제 봤고요. 나머지 문제 40문제도 이어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쇼터디로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예, 조금만 더 힘내시고 공부하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또 기본서 보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다음에 밤에는 오늘 하루 마감하기 전에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그런 틀린 문제 계속 쌓이면요. 주말에는 한 번에 훅 다 없애줘야 됩니다. 5단 문제에서 5단 문제를 말 그대로 없애줘야 돼요. 마칠 때까지 계속 푸셔야 돼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